북한의 외교관이라 하게 되면 첫째도 둘째도 처음에 나가서 지켜는 수칙이 있어요. 임무가 있거든요. 이거든요. 이게 첫째 임무예요. 북한 외교관으로서. 안녕하세요.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평양외고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국어문학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공이 영어고요. 졸업하자마자 북한 외무성에서 육국과 칠국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3년도에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발령받고 수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enchanté de faire votre connaissance. Moi, je vais vous présenter maintenant. Je suis très heureux de vous ici pour filmer cette YouTube comme ça.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기본 프랑코폰이라고 아프리카하고 기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족독인회를 담당했댔어요. 스페인어 전공이죠. 그러니까 북한 내무성에서는 자기 5전공과 관련 없이 담당 나라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말기에는 제가 주체사상 대설정국에 있었어요. 그게 뭐나 한자계업 선생님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다음에 주체가학원이 파탄이 됐거든요. 아야 깨졌어요. 전체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업무를 북한 내무성이 다시 주체상 대설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대한 주체상 대설전 전도사 역할을 한 거죠. 거기서 북한 내무성은 자기가 있던 국이라 해서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국을 가거든요. 그때가 사국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김명길 씨 그분이 그때 국장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발령복을 하고 제 사국 산하로 해가지고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갔어요. 어릴 때부터 기초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양외고 대학이나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는 평양외고하고 졸업생만 딱 받거든요. 기타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인민학교와 소학교가 4년이거든요. 4년을 졸업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고등학교 기간인데 이 기간을 평양외고대학 학원반이라는 걸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하죠. 북한도 교육학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어요. 북한도 외국어 인재를 몇 살 때부터 키울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12살 때부터 키울 것인가 아니면 14살 때부터 키울 것인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받고 4학년 때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북한 교육학적으로 12살 때 배우는 것이 모국어도 잊어먹지 않고 외국어도 배우고 이게 합리적이다 해서 12살 때부터 평양외고학원을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녀야지 꼭 거기 가거든요. 종합대학 외문학부. 그리고 또 외무성에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 면접 그런 거 해요. 북한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1대1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날짜에 하거든요. 이력을 물어봐요. 평양외고학원 출신인가, 외국어대학 출신인가, 종합대학 출신인가 왜 물어보나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외국어 능력이 좋든 말든지 간에 경력에 따라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외무성에 제가 입사하게 된 것 같아요. 면접에서 그때 신문을 하나 주더라고요. 신문 보고 이거 불어로 번역하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어로 번역하는데 그때 기억이 대한민국에 대한 언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북한식으로 번역하면 코리아 두 시도 이렇게 영어로 하면 사우스 코리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 해야 되는지 남조선이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까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했죠. 그래서 입사했겠죠. 북한 외무성이라는 게 이 월급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북한 외무성 요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더 작고 유력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충실할 수 있는가 이 대답인 것 같아요. 일종의 프라우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긍심이 있어요. 북한에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외무성에 들어간다는 건 뭐 대한민국도 같고 제일 높은 곳에 제가 바라던 희망 직종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무성에 가면 같은 학연이 있고 지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 앞에서 떳떳하다 그럴까? 난 외무성 갔다. 너네는 회사나 무역성 다른 곳에 갈 때 나는 너희보다 좀 더 한 발자국 올라서 너네 위에 있다. 모든 해외 사업이나 대사업 모든 거 할 때는 외무성 요원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도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나 어떻게나 불어 전문가들은 한 곳에서 계속 모여요. 간단한 게 국가안전보위성의 미행국도 보청국이라 그러죠. 여기도 불어하는 사람이 불어를 두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동창들이 거기서 이렇게 날 미행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 학연들 간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게 자기 능력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 특혜가 있죠. 원래는 매일 저녁 10시 이 정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대표단 미팅하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보이부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한 주에 한 번만 보고하라 뭐 이렇게 지인을 하니까 편하죠. 근데 높아진 게 3,800원이에요. 달러로 계산하면 0.33달러. 1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북한에는 이중 가격이 있어요.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 있거든요. 직급이 높고 기득권 중일수록 이용하는 게 국정 가격이에요. 서민들은 시장 가격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3,800원이라는 이 돈 자체가 기득권 중한테 쓸 때는 한 달러가 아니라 많은 돈 액수로 되고 서민들한테 갔을 때는 보잘것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든 아무 데 가든 이중 가격이 있으니까 좀 더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옛날에 한 달러에 2원 20전이었어요. 북한에. 지금 좀 더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환산하게 되면 이게 0.35달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규정상 해외에 나가는 외교관 부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북한 대사관은 직원 채용을 안 하잖아요. 경비나 기사님들 안 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대사 부인은 초괄적으로 기무를 봐요. 기무라는 게 이제 요건 보관하고 변신 업무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참사 부인은 일반적으로 재정을 봐요. 소기관 부인은 합숙을 보거든요. 대표단들이 오게 되면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대사관 안에 합숙을 하나 차려놓고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한다는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요. 혹시 나가서 일하신다 하게 되면 식모살이 정도가 아니고 자체로 대사관에서 키운 뭐 콩나물이나 이런 부산물들 하는 경우는 있어요. 누구나 전업으로 나가서 일한다? 그거는 북한의 법에 처처되는 거예요. 제일 선호하는 나라다 하게 되면 불법이 많은 나라, 불법 자금을 많이 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라틴, 미주, 아프리카 뭐 표직적인 게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는 뭐 커플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라틴 미주는 뭐 이거 말씀드릴 때나 전자제품 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생략할게요. 여기서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하면 무관세, 그러면 유럽 하게 되면 무관세, 담배, 부동산 지역마다 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죠. 거기서는 불법이지만 북한에서는 불법이 정당한 거니까 괜찮죠. 거기서는. 북한은 항상 그렇게 모든 문제점을 그렇게 보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정치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북한만큼은 사상이 특출하지 않다. 북한은 대적관념이라 해가지고 사탕알보다 총알이 더 좋다. 군사력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베트남에 딱 가서 제가 현지인들과 미팅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느낀 거는 오신 날의 은수가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고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국민들의 의식이 좀 진보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의무의 정책이 나오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구나. 북한에 대해 앞으로 이제 사상이나 이념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겠죠. 아직 유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날이 꼭 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베트남의 인건비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때 220만 동에 100달러였거든요. 갑자기 2012년도 말이 되고 13년도 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더라고요. 대사관에도 수리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지인을 불러서 수리를 하는데 갑자기 툭 걸려 뛰더라고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다 나니까 에어컨이 고장난다 뭐 이런 정식으로 하면 현지인을 불러다 써야 되거든요. 베트남에서 빨리 수리를 못해서 한 3일 동안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도마뱀이 왔다 갔다 가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생활 수준이나 보면 북한보다는 월등해요.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베트남도 옛날에는 키가 작고 최소했지만 지금 애들은 도입의 정책에 따라서 계약 개발을 하면서 많이 키가 커지고 체력도 좋아졌다. 이제 옛날의 베트남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북한은 아직도 최소하죠. 북한의 외교관이라 하게 되면 첫째도 둘째도 처음에 나가서 지켜는 수칙이 있어요. 임무가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선전해야 되잖아요. 수뇌부 결사 옹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서 모두가 다 주지상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김일성, 김정일 홍보하고 선전하는 게 북한 외교관의 첫째 임무예요. 그걸 위해서 면담도 하고 북한인 비사를 서게 되면 거기서 담화도 하고 나가서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 정권의 당위성을 해당 나라의 당이나 내가 단체들에 가서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첫째 임무예요. 북한 외교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북한도 내부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관 내부 수칙. 개별적으로 자유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인 1조로 항상 움직여야 되고요. 이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2인 1조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항상 해외 나오거나 어디 하게 되면 신원 보증이라는 걸 하는데 자기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게 자기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 명을 같이 다녀야 된다는 원리예요. 뭐 제일 우려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하고 접촉했을 때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나한테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올바로 행동했다는 것을 옆에서 누가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자주 같이 다녀요. 화장실은 아니죠. 대사관 내부에서는 이렇고 외부에 나갈 때 우리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참사랑 나랑 같이 다니고 김정은이 대통령 행사랑 그분이 참사관을 했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우리도 야 베트남 꼬간이 달라붙었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알거든요. 베트남 꼬간이 우리에게서 미행하는 거.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베트남을 방문하셨죠. 그때 내가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우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감시 통제가 도심하다 그럴까요? 북한 대사관도 대사관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외부에 나간 인원이 있잖아요. 가택수색이 아니고 집을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다가 공안에다가 우리가 항의각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 대사관 형제국가라고 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대사관은 아무 대사관이나 다 미행을 합니다. 피하죠. 그거 왜 만나요? 행사 위치나 장소 자체를 피하죠. 그거 좀 뭔가 불편하죠. 그게 좀 그때는 상황을 봐야죠. 남자 있을 때 이야기하죠. 하노이에 유명한 관광지 소라고 있어. 소나 아니면 전쟁박물관, 뭐 호지명 광장 뭐 이렇게 가게 되면 한국인들이 많아요. 거기에 여행객분들 버스로 막 오시더라고. 그러면 초상이장은 뗐으니까 현지인 차림으로 했으니까 말은 통하니까 궁금하죠. 진짜 한국말 쓰기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로 봤는데 드라마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쁘고 다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드라마 다 이쁜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이쁘다는 이런 환상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한국 사람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까? 드라마처럼 할까? 뭐 이렇게 가서 말을 걸어보거든요. 말을 걸어보면 우선 상대편에서도 뻣뻣하게 나와요. 우리 너네하고 달라? 뭐 이런 형식이랄까? 좀 당황스럽지 올 땐 한 번에 있는데 한 관광객분이 호지명 광장 옆에 쪽에서 군대 모자 있죠? 푸색깔 이렇게 있다고요. 그걸 사시더라고. 나 또 어지럽이라고 찾아가서 그건 군대 모자에 그거 사지 마시고 다른 거 사세요. 그랬거든요. 하고 가만히 있을 걸. 군대 모자 사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아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야. 내가 군대 모자를 사든 아무 거 사든 내 마음대로고 귀찮아하는 형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어지럽을 썼구나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때는 북한이 베트남 형식을 많이 따라갔으면 했어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북한도 좀 새롭게 변화가 된다. 근데 김정은이가 내세웠던 게 법치국가 공공질서거든요. 사회공공질서. 이건 어디까지나 복지나 공공질서, 법치국가는 어디까지나 이게 진보적인 나라들에서 시행하는 국가 조직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같이. 그러니까 북한도 변화가 되겠다. 법을 우선시하고. 그러니까 10대 원칙이 위에 있는데 법을 우선시하니까 10대 원칙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밑으로. 사회주의 공공질서, 사회공공질서 하게 되면 복지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게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어요. 베트남이 국가대표단도 파견하면서 우리한테 지시를 내는 게 베트남이 어떻게 개혁개방하면서 어떻게 진보적으로 가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그때는 한껏 부풀어서 북한도 이제 자유관광을 해야 된다. 베트남처럼 자유관광만이 살 길이다. 먼저 자유관광을 해서 돈을 축적하고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라봤거든요. 참사나 대사나 우리끼리 있을 때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더라고. 아버지 따라서 독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죠 그때. 처음에 김정은이도 정권이 딱 올라서자마자 싱가포르 회담도 멋지지 않았어요. 트럼프 만났을 때 당황스러워하잖아요. 뭐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지. 인간이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기쁨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북한의 외교 정치가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북한 외교관은 정치 외교에 기본을 두었어요. 정치 외교라는 게 유엔 무대에서의 지지표 마련, 그러니까나 지지 기반 이걸 유도하는 것에 많이 중점을 뒀고 북한의 사상이나 제도를 선전하는 데 많이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김정일 말기로 들어가면서 경제 외교로 간 거예요. 정치 외교만 하던 외교관이 경제 외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격이 떨어지지.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김정일 시대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김정일이가 이야기하는 게 국제 무대에 이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사고에 대해서 시비로 방용하고 국제사회 구호물자를 받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시대 말기부터 북한이 국제 구호단체들에서 물자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대한민국에서만 받았지 않았어요. 일부적으로 쌀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엎어낸 거예요. 완전히.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유엔 무대에서나 뭐 식량기금이나 아동기금에서 북한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이렇게 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골대삭박이.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에 우리들도 거기 동참하게 돼야 되잖아요. 많이 뺏어와야 되잖아요. 국제국 와서. 근데 다른 나라 가서 구걸 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지시다라는 게 유이자 차관 무조건 끌어들이라. 돈에 관계없이. 쌀을 들여오는 게 외교 실적이 됐거든요. 그때. 나도 담당 나라에서 쌀을 들여와야 되거든요. 서로마다 실적 정화가지고 나이지리아 담당자는 뭐 10톤, 인디아 담당자는 몇 톤 하는 데는 한 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적 정화인데. 그러니까 그때 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럴까요? 외교관이라면 대한민국도 같고 아무 곳에 가나 올 국가 관계없이 자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좀
여권 대표다 뭐 이런 형식의 자긍심이 있거든요. 나는 조선민주주의 문공화국을 대표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뭐 여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자긍심에 사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서 만나면 돈 달라 빌고 만나면 쌀 달라 빌고 하니까 우리 자체도 초라한 거예요. 놓고 보니까 가는 길 속에서 외교관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과 동요가 생기기 시작인 거예요. 저 정권은 왜 저런가? 예, 말씀드리면 뭐 옛날 김일성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라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기구가 있었고 남남 협조도 있고 해서 협조를 많이 해서 북한 나라가 어느 정도 자기 경제력을 유지했거든요. 지금 경제력이 바닥이잖아요. 경제 상황이 북한 외교관들이 상황 판단을 하는데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인가 검열주를 나온다고 하잖아요. 장성택이 처형했다. 이때는 갑자기 시급한 시일 내에 파견단을 파견하지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북한 노동당 당신할 지도과하고 북한 정보위성에서 검열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검열의 목적이 뭐나 대사관의 보안 상태에 첫째.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군사기술이 발달이 돼서 저 먼 곳에서도 입놀이만 가지고도 말 캐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대사방에 도청기가 없나 그때부터 다시해요. 몽땅 뜯어내고 대사방은 들어갈 때 어떻게 방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쉬었거든. 그걸 몽땅 캐치해서 하고 그러면 비밀 보안 유지 사업 핸드폰을 볼 수가 있는가 핸드폰 보관 관리 사업 뭐 다 물어보지.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서는 TV는 뭘 보며 혹시나 대한민국 TV를 보지 않나 여기 나가면 아리랑 TV를 많이 봐요. 대사관 사람들은 드라마는 시간을 영어당 나오잖아요. 그거 기다렸다가 거기서 많이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 분들은 몽땅 선남 선녀 같더라고. 권한의 행군이 북한에 있어서 하나의 하는 아사자를 낸 실현의 시기였다면 또 궁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식화가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워졌거든요. 자본주의 관념도 생겼고 실의 사례를 하나 들게 되면 제일 생활력이 약한 게 평양시거든요. 배급에 매달려서 처음 사는 게 그러니까 권한 행군 때 공급제도가 바탕된 게 시골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마지막에 평양이 된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요. 집에 TV가 있고 여러 가지 가장지물이 있어요. 뭐 잘 사는 나라 다 버리고 가지만 북한은 하나하나가 돈이잖아요. 이걸 팔면 쌀 한 킬로를 살 수 있어요. 냉장고를 팔면 파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아니다라니까 배급에 타먹는 데만 적응되다라니까 여기에서 생존 본능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TV 팔아서 쌀 500g 사서 당장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거자리에서 굶어 돌아가신 거예요. 집도 팔아도 되잖아요. 집 팔아도 되거든요. 북한의 집 보고 고려하니까 집을 팔던지 아니면 전기기계 제품들을 팔아서 당장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거기서 스스로 탈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가 우리들을 책임지지 못하나 개개인은 개개인이 책임져야 되느라 개인주의적인 관념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선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 시장이 발달됐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죠. 코로나19 때 김정은이가 또 방침을 내렸어요. 뭐라고 방침을 내렸나? 우리가 6.25 때 3년간 전투를 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자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진짜 딱 3년이 걸렸거든요. 진짜 북한이 탄환사자가 났어요. 그때 어주간 북한에서 시설까지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해외에 있는 주지원들한테 이 정도니까 북한이 기존의 권한의 행군보다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거기다 병이라는 게 겹치지 않았어요. 이게 원인 모르고 자기 무슨 병인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 담당인데 국장님도 돌아가셨고요. 북한 내부의 국장이 코로나 걸려 돌아갔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보편화됐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지 북한에 감추고 구체적인 수치 사망자 수치를 내놓지 않아서 그런지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갔었어요. 이일규 참사님이 피뚝 한마디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북한에 미련이 없다. 왜 미련이 없나?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다. 이런 비뚝소리 하셨죠. 그런 맥락인 거예요. 국제사회의 보내는 막지를 모두 다 차단하고 결국은 같은 북한 국민들, 주민들을 몽땅 희생시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거 사사님도 한배로 느끼고 이 정도는 나쁜 정권이구나. 그래서 나는 북한에도 미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처음에 와서 생각한 게 드라마 속의 대한민국만 계속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쿨하고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이상적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현실은 다르더라고. 현실은 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사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회. 그게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북한에서는 주는 밥만 먹고 정원이한테 충실하면서 굶었으면 되는데 이게 오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자기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북한에서는 반대로 인민경제대학 가라면 가기 싫어서 안 가야 되는데 여기는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그래서 복걸복이 있죠.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좋은 건 뭐나
있잖아. 자기가 널어가는 열매가 있잖아요. 북한은 너에게도 열매가 없고 너로 안에도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저 자리 지킴 60살까지 정년퇴직까지 퇴직하기 전에 책방이라도 하나 구비할 수 있고 집이나 하나 사놓으면 되는 거죠. 북한도 집 사요. 5만 달러면 조용히 사요. 그럼 북한에 집 하나 사놔야 되겠어. 나 집 좋은 거 있었는데 이번에 탈북하면서 집 안내당했거든 당국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따로 하나 또 사야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제일 재미나게 봤던 게 엽기적인 그네라고 있잖아요. 옛날 영화 완전 아야 그 1시간 반인가 40분을 아예 매혹돼서 본 것 같아. 그거 완전. 그 전에는 우리는 대학 가게 되면 프랑스 영화나 미국 영화나 이런 건 다 봐요. 아무래도 우리 교육 쪽 관념이니까 우리 보거든. 근데 대한민국 영화는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하도를 뭐 그거 보지 보는데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봤거든. 아무래도 외국어 하니까 외국 세계에 눈이 트잖아요. 그러면 또 외국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이 빨라요. 어디서 가져오는지 학급 들어봐면 잘 가져와. 이효성이고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그러면 그 어르신이 앉아있는데 그 가발에 썼고 대한민국은 이제 유저들도 참 신기하게 산다. 그래서 북한의 이성하고 대비되잖아 완전히요. 그러면 북한이 담배 피는 여자랑 생긴 것 같아. 북한 담배 피는 여자도 있다고. 숨어서 피지 지금도. 대학교 탁 입학해가지고 북한은 이게 끼리끼리 모인다 할 때 식당에 모이는 게 아니고 개인집에 모이거든. 그러니까 개인집을 하나 어떤 형식이나 자기 집은 아니고 그거 망집 형식인데 집을 하나 완전히 자기가 임대인 거나 같은 거예요. 거실이나 같은 거지. 거실보다 크고. 이 집 하나가 자기 집인 거 같은 거 자기 공간인 거예요. 여기다가 상을 쫙 이렇게 잘했어요. 옛날 번거지대처럼 이렇게 쫙 차려놓고 쫙 앉았는데 북한은 집안에서 담배 피지 않아요. 피거든. 아직도 피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새로 신입생들 밀명 거 또 아가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가씨들이 자기 옆에 앉았지. 그 조직하는 분이 또 탈조직이더라고. 아가씨들 같이 옆에 앉혀놨더라고. 근데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게 뭐 없겠어요. 이뻐 아가씨들은. 처음 있다가 담배 피는 거야. 담배 피는 여자를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고 처음 봤거든. 북한에서. 이제 드라마를 하도 보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담배도 피시네. 술도 잘 먹고. 지금도 술도 공식적인 작성에서 술 못 먹을걸요. 담배랑.